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서부발전 자기소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에너지 공기업 시리즈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3일쯤에 중부발전이 나오죠. 중부발전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부발전이니까요. 여기부터 한번 써보시죠. 발전 에너지 공기업은 다 지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서부발전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신년사에 대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년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중점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안전 최우선의 경영에 확실한 정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전 5대 발전 공기업 모두에게 다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대한 강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무 기술서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직무 기술서 안에 굉장히 좀 이렇게 산업 안전에 관련된 요인과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재무 구조의 개선, 해외 사업 많이 해야 되겠죠. 탄소 중립, 거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청렴한 기업 문화, 신뢰, 협력에 대한 상생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자, 그다음에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 자, 그렇다면 서부발전 1번 항목은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항목이죠. 자, ESG 쓰셔도 됩니다. 다 ESG 다 쓰는 거니까 나는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나 다 한국 서부발전 하면은 ESG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특별한 팀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ESG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또 이것이 돼야만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냥 ESG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SG 각각 하나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작성 포인트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제안일 뿐입니다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무는 그래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또는 해외 사업을 개발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제 강화로 해서 학습력을 강화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겠죠. 기계나 전기 쪽은 가스터빈, 가스터빈과 그다음에 수소터빈으로서의 어떤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역량을 쌓을 것인지 또는 해상 풍력 발전, 해외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은 화학 쪽, IT는 스마트 플랜트, 토목 쪽은 해외 시장 진출과 안정성에 대한 강화 등등.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어떤 자신의 직무와 연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자면 서부발전이 해외 사업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외 사업 확대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너네 나가고 있잖아. 최근 유럽도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해외 시장에서 풍력 해상 발전에 대한 좀 사업을 확대해서 해외 사업에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계 종합 에너지 기업을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300글자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예제를 넣긴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ESG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해외 사업으로 썼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가 나와야 돼요? 영어에 대한 능력,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전,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및 전공 분야 관련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으니 이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항목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4번 항목에 비해서 1번 항목은 약간 좀 더 포부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포부에 좀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알겠죠? 근데 4번은 약간 내가 이렇게 준비를 더 많이 해왔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 플루엔트 양성교육과정 들었던 부분들, 탈원과 탈지 설비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ESG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만들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파일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또 읽어보시면서 예제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발전 2번 항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막 문제의식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꾸 새롭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다 이걸 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자, 이거는 면접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의 문제의식 가지고 가지게 된 경험에 대한 부분도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난이도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난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죠.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문제 원인 파악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요. 근데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죠.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요? 수정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3개는 1번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 3개는 2-2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블록 체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블록이 자꾸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정기적으로 훔쳐가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주변의 반대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였냐?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 어려움은 이렇게 주변의 반대, 예상과는 다른 결과, 필요한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단순한 문제 해결의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 뭐 주변의 반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만 해도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뭐 우리를 잠재적인 도둑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며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블록이 훔쳐가지 마세요라고 안내 방송하니까 우리 도둑이냐,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상처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뽀로로 캐릭터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실률을 줄였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부발전 3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조직과 팀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경험을 써봐라. 갈등의 포인트는 바로 이 열정, 실력, 성격, 의견 차이, 이 4가지의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열정 차이는 뭐예요? 무임승차. 실력 차이는 뭐죠? 나는 잘하는데 이 친구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 친구는 쉬운 것만 해요.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격 차이.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 성격 차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업무 스타일의 차이로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스타일인데 같이 하는 팀원은 좀 추진력이 좋고 빨리빨리 이걸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업무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2-에 나오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영상 제작 공모전 참가했는데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나는 디테일한 성격이고 대충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팀은 빨리빨리 속도전이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갈등이 발생한 거죠. 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열정 차이,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은 동기부여를 잘해줘야 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우리 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에게도 좋아, 이렇게 하면서 동기부여 해줘야 되고, 실력이 부족한 팀원은 실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면서도 기여도에 따른 또 보상도 해주면서 실력이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어떤 걸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대안도 필요하고요. 의견 차이는
어떤 자료나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을 해나가야 되고, 자 윈윈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갈등의 해결은 윈윈이에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구조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그다음에 성격 차이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스타일을 좀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특성에 맞게끔 업무를 분담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괴로웠지만 해결해냈기 때문에 좀 서로 좀 맞추고 시도해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자료 수집 내가 담당하고 영상 촬영 장소나 섭외는 이런 것들은 추진력이 좋은 동료에게 맡겼다라고 하면서 업무를 재분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파일을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항목 마지막입니다. 자, 지원 분야에서 본인이 대표적인 경쟁 무엇이고 입사 시 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봐라. 자, 지원 분야에서 본인이 대표적인 경쟁력, 꼭 이것은 지식과 기술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태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통계, 친환경 설비 교육, 뭐 BIM 설계, 제2외국어, 3D 모델링 이런 것들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협력, 커뮤니케이션, 이견, 원칙, 정확성, 도전 정신, 팀워크 이런 것들은 태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커뮤니케이션과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2, 3번에 나와 있으니 다른 걸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P&ID 설계 경험입니다. 뭐 프렌트 양성 교육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력을 어떤 설계 역량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나는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에요. 자원 관리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떤 간트 차트를 사용해서 시간 관리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공정 관리 수업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많이 해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현장 업무에 빠르게 적응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에 예시와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4-1번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원한 분야에서 내가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 직무에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발휘되었는지에 대해서 너 경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준비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발휘했던 경험, 그것들을 활용했던 경험, 적용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부가 끝에 나오시면 되는데,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직무 수행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의 사업, 그다음에 관련 뉴스, 뭐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국회 지적사항, 그리고 앞에 봤던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안전 관련된 역량을 뭐 아니면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성장해 나가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방식을 바탕으로 4번 항목을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들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과 궁금증은 댓글 통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중부발전 자기소개서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